오케이. 자, 오늘 나갈 부분이 지금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첫 번째 1차만에 대한 부등식이 있고, 두 1차식을 갖다 섞어서 내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있죠.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개의 조건을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해를 찾는 건데, 이거를 중등 때 배웠던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테마야. 자,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 첫 번째는 부등식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두 실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수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3단노법으로 써보자. C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A가 크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C보다는 A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논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 결론이 딱 나오게 되지. 납득하는 것이죠.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전제 조건을 했을 때 양변에다가 공통적인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떨 때 되는 것이냐, 조심해야 될 것은 서열이 뭔지 모르겠으나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는 안 바뀌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새로운 녀석들이 등장을 하죠. 새롭진 않다. 오케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 더 재미난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 자, A보다는 B가 더 크다고 해요. 그때 얘는 참고사항으로 봅시다. 4에 대해서의 A승이랑 4에 대해서의 B승은 누가 더 클까? 얘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얘도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긴 하지만 중등 수학으로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서 한번 적어봤어요. 알겠죠? 그럼 부등호에서 바뀌어지는 건 뭐가 있냐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하나만 더 가볼게. 2분의 1에 대한 A승이랑 2분의 1에 대해서의 B승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A가 이쪽이 더 클까, 왼쪽이 더 클까, 오른쪽이 더 클까? 이번에는 맞아요. 이것도 중등 수학에 대한 어떠한 상식으로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됐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서 고등 수학 전체로 봤을 때는 음수를 곱하고 나눌 적에 부등호 바뀌는 거 맞아. 근데 이런 말은 틀렸다는 얘기야. 양수를 곱하면 무조건 부등호 안 바뀐다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것이 있다? 양수에 대한 지수 형태의 식으로 할 경우에는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오케이? 양수에 대해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거 가도록 할게. 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과정은 A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 A에 대해서의 B가 주어졌을 때는 우선순위는 A를 먼저 선점을 하고 B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래서 나눠주시게 되면 A가 양수이면 그 X값들에 대한 서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A가 음수이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A가 0이라고 했을 때는 또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 0 곱하기 X가 B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자, 이제 가볼게. 얘는 0이죠. 그러면 얘는 B라고 하는 것은 뭐야?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0이거든? 근데 B가 0이거나 양수야. 그러면 그러한 X값들은 존재하지 않겠지. 여기서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거다. 왜 그러냐면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기 때문이야.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고요. 이때는 해가 뭐한다? 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B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0은 음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조건 말이 되는 거잖아. 이거 해가 많다. 오케이?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라고 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기억해. 복잡하게 생긴 1차라는 식이야. X에 대해서 1차식으로서 나눴을 때는 X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좌변, 없는 것은 우변으로 넘겨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하나. 연립적인 것들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녀석이므로 각각의 부등식 풀고 이렇게 수직선으로서 남겨주시면 된다. 요 정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5분 내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고요. 이것도 한 번 더 슬쩍 한번 보도록 할게. 특수한 애를 갖는다는 건데 말이 좀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거 A 이상, A 이하. 그러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만 정답이기 때문에 A뿐이다. 인정?
두 번째, A보다 작다, B보다 크다. 겹치는 거 없으니까 당연히 해는 없다. A 미만, A 이상. 겹치는 거 없어요. 겹치는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가 되는 거다.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면 해야. 세 번째야. A 미만, A 초과. 그럼 A도 색칠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겹치는 거 하나도 없지. 이거 없다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겠고, 자,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만의 약속. 얘는 요렇게 한 번씩 잡고 요렇게 한 번씩을 잡아서 접근을 해주시오. 요거 하나만 그냥 익숙하면 되는 거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절대값이야. 자, 이제 필기 준비하자. 필기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요, 이 친구를 갖다가 수식으로서 풀지 않고요, 그림이랑 연관지어서 합니다.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네.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 자,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절대값에 대한 x가 a라는 것을 풀게 되면 왜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부터 x는 a인 것인가? 나는 언제나 그림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y, 요것도 y. 이렇게. 근데 a가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로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요것이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는 뭐냐면 꼭지점을 0,0으로 갖는, 그 다음에 요 친구를 축으로 갖는 어떤 직선 형태의 그래프야. V자 형태.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보다 노란색이 작은 영역을 구해보세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a였고 이 친구가 a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참고로 우리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2차 함수처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y는 x-2에 대한 제곱 더하기 3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2,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너네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혹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알고 있죠? 응? 그러면 y는 절대값에 대한 x를 x쪽으로 2만큼, y쪽으로 3만큼 움직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얘를 새롭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지. 즉 꼭지점도 똑같이 2,3에 대해서 공유하고 축이라는 것도 x는 2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다. 2차 함수랑 개형이 똑같이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바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2차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시선의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 상상에 맡겨볼게. 절대값에 x-1이 b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요거는 x-1이 b보다 크거나 x-1이 마비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그립니다. 해서 x는 b 더하기 1, x는 마비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기로 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써 그리게 되면 요것이 이러한 절대값이고 b라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더 큰 영역이니까 여기가 해당이 되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x의 값은
마비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에 대한 값은 x는 b 플러스 1이 나오더라는 얘기지. 오케이? 해서 정답의 범위는 요렇게, 정답의 범위는 요렇게가 나오게 돼. 이때 저거를 그려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숫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두 번째 거는 x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적에 모든 정답의 해석 방법이 똑같더라는 거야. 이렇게죠. 숫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큰 수와 작은 수 사이에 무조건 정답이 있다야. 뭐든지야. 이게 절대값이 됐던 이차함수가 됐던 간에 부등호의 위치가 숫자 쪽이면 정답과 정답 사이, 큰 정답과 작은 정답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고, 절대값에 대해서, 이차함수에 대해서 뭐든 간에 상수값이 아니라 문자 쪽으로서 입을 벌리고 있잖아. 양수 문자 쪽이면 보다 큰 수 정답보다도 크고 작은 정답보다도 작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요것이 큰 거보다도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유치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왼쪽 거는 큰 수와 큰, 작 사이. 나 이렇게 표현해. 큰, 작 사이에 정답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하냐면 이거를 큰, 작작. 큰, 작작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이게 첫 번째 절대값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됐지라? 자,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것만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우고요. 그러면 3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어. 절대값이 아닌 경우도 있어. 자, 3번. 절대값의 x와 절대값의 x-2가 10보다 작은 경우를 그림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지. 3번하고 4번하고 쉴게. 내가 좀만 힘내. 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정석대로 구하게 되면 x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이지만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2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하는 것이 정석이야. 저것이 앞에가 지저분하게 생기더라도, 앞에 개수가 다 붙더라도 다 이렇게 구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그래프 음수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y라 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양수 음수를 y라고, 세 번째 거는 양수와 양수를 y라고 해주시면 돼. 그거를 복합적으로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거고, 쟤는 y절편이 2인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지.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y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상수함수 2가 되겠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것은 2x 마이너스 2는 y라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지. 따라서 구간은 어떻게 나눠요? 절대값이 0이 될 수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토막을 나눠서 그림을 그린다야. 그리고 10이라는 걸 찔러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y는 10, 0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그럼 경계 라인이 뭐뭐와 뭐뭐 사이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0이다 해서 나오고, 요것이 10이다 해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야. 정답들은. 그래서 부등호가 만약에 숫자 쪽으로 되어 있으면 뭐뭐와 뭐뭐 사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더라는 얘기야. 이게 절대값이 2개일 때야. 여기 지워질라나? 여기 안 보이려나? 4번.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쭉 필기한 거 좀 보고만 있으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 필기 끝나는 거 보고서 내가 5번째 거 그리고 6번까지 이제 할게. 4번, 5번, 5번. 5번까지만 하고 쉴게. 얘 어떻게 구해? 요 직선과 10이랑 같다 한다면 경계라인이 나오겠지. 얘랑도 경계라인, 이거 얘는 의미가 없는 거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은 뭘 할 것이냐면 절대값이 3개입니다. 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 치워봅시다. 아까 전에 절대값이 하나면 최소값은 그 녀석이 절대값이 0이 될 때 최소값이라고 했어. 그럼 절대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타타타타 있다 쳐. 이거 3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어쩔 때 얘가 최소값이 나올까? 요거 승빈이 너 알지? 절대값 3개면 얼마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야? x가 얼마일 때? x가요? 0? 모르겠습니다. 오 미치겠네. 야 레아 혹시 이런 거 배워봤어? 이거 절대값 3개일 때 바로 얼마이면 제일 작은 값이다. 아닙니까? 좋았어. 오늘 소중한 시간이네. 이렇게 자, 현서들 이거 혹시 얼마일 때 제일 작은 값이다. 좋았어. 헛된 시간이 아니구만. 좋았어. 한번 보여줄게. 우선은 정석대로 하면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최소값일 때가 최소입니다. 찍어보자. 0 넣어주면 얼마야? 4. 1 넣어주면 얼마야? 2. 3 넣어주면 얼마야? 3 넣어주면 4.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애매하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을 0 만들었을 때가 무조건 최소값이야. 어떨 때?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일 때. 근데 교육과정 내에서는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짝수일 때는 절대값이 2개일 때는 얘 또는 얘가 0일 때가 다 최소값이잖아. 이렇게. 얘가 다 최소값이잖아. 근데 이렇게 3개, 5개, 7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절대값이 0 만들 수 있는 그 정의역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정의역 넣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실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1번 x가 0보다 작아. 2번 0부터 1 3번 1부터 3 4번 3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잡아. 그럼 그때는 다 음수니까 요거 그리시고 요것은 음수 세 번째 거는 양수 음수 모두 다 양수. 자 이렇게 네 번째 그림이 돼요. 그래서 라문이 절대값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개가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는 0, 여기에는 1, 여기는 3 이렇게 해보자. 자 0이고 1이고 여기는 3이라고 해볼게요. x에다 0 넣어주게 되면 4가 나와요. 4.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야. 이 i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y라는 직선이고 두 번째 거는 4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y. 이렇게. 그러니까 1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3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한 값이 3이 나온 거야. 3이야 여기. 그리고 나서는 x 더하기 2 이렇게 3 넣었을 때까지니까 얘는 얼마야 이거? x 더하기 2니까 3 넣었으니까 5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5. 얘는 x 플러스 2는 y라는 거. 마지막 거는 3x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선은 정석풀이는 뭐냐면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그림을 다 그리셔야 되는 것이 맞아. 근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절대값이 이렇게 유한계가 있을 때 홀수계가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 정의역을 0 만드는 것이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3이라는 값이 제일 작아요. 1 넣었을 때 3내야. 그리고 10이죠? 이게 10 이렇게. y는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정답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테니까 이거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정답이에요. 앞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네. 절대값에 대한 개수가 홀수계가 있으면 가운데 것이 제일 작다.
필기 끝. 잘했어. 오케이. 자, 마지막 내용. 절대값에 또 절대값이 붙어있는 내용이 여기 유형 문제집이 하나 있어서 요거까지 설명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5번 개념으로서 하나 한번 필기해보자. 자, 862번에 해당되는 거 자체를 5번으로 잡자. 5번이야. 절대값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절대값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오늘은 해줘야 될 것들이 그림으로서 설명해 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해주고요. 이 친구를 실제로도 어떻게 푸는 것인지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선 그래프로 보도록 하자. 우선 자, 1단계야. 1단계. 우선 절대값에 대한 x-1의 -2 나 이거 가르쳤거든. 이차함수처럼 그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한 그래프가 1, -2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죠? 자, 두 번째 개념이야. 우리 y라고 불리는 녀석이 fx의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니? 함수 전체의 그래프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알아요? 설명해 줄까요? 오케이? 자,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자, 이것도 노트 필기를 좀 해보자. 우선은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그래프가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쳐. 이 친구를 fx라고 할게. 두 번째 그림이야. 한 친구는 이렇게 있다 쳐요. y는 gx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y가 절대값에 대해서 fx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오늘 배웠을 때 구간을 나눈다고 했었어. fx가 0 이상이면 y는 fx를 그리시고 f에 대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를 그리더라 얘기지. 그러면 그림이 0 이상이면 그냥 그림을 다 그리시고 그림이 만약에 음수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직선 같은 케이스는 얘가 fx가 뭐인 영역이야? 0 이상이지. 얘는 뭐야? fx가 음수지. 그럼 x축 대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져?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fx잖아. 이 fx가 음수 영역이잖아. 이게 fx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쵸? x축으로 대칭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역이 지하에 있는 그림들은 지상으로 엎어쳐 올려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 또한도 지하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하여라? 엎어쳐 올려라.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친구는 살려주시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라? 엎어쳐 올려라 라는 얘기야. 이게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이야.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 5만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리는 방법. 요거 하나만 알면 돼. 다 그렸어? 현서야 다 했어? 힘들지? 알았어, 빨리 쉴게. 이거 하면 돼. 이거 끝이야. 자, 그럼 스텝 2는 무엇이냐? 지금 이 친구 보면 요 함수에다가 전체 절대값이 씌운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울 거란 얘기야. 스텝 2는. 자, 지금 보면 x축과 y축에 여기 위에 1, 마이너스 2가 있는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 i가 절대값에 x-1에 2는 y였다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뭐 하겠어? 접어 올리겠어. 접어 올리겠어. 접어 올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 친구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 거지. 그려?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2가 되겠죠? 2. 자, 세 번째야. 그러면 절대값의 블라블라가 3까지 작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푸느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3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 3. 해서 정답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도 보시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었고 얘는 두 번째 거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접힌 게 없잖아. 지금 현재 접힌 게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3이랑 만났을 때야. 그래서 보면 여기 얼마? 마사가 되겠고 이쪽에 해당되는 직선은 접히기 전에 이 친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x-3이 3일 때인 얼마? 6일 때가 돼. 그래서 실제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4에서부터 6까지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서 접어서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이거는 복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쉽게 한번 풀어볼게 내가. 자, 4와 6 사이가 나왔던 거.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풉니까? 겉에서부터 껍질 벗기면 돼요. 겉에서부터 껍질 벗기면 돼. 자, 1단계 어떻게 한다? 요거를 동그라미로 쓸게. 동그라미는 얼마다? 3과 마3이다. 절대값에 x-1만 남겨놓게 되면 5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거 하나만 봅시다. 이 친구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더라. 오케이 말이? 따라서 요건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절대값에 대한 x-1은 5가 되더라. 또 여기서 절대값을 벗겨내면 어떻게 돼? x-1은 5와 마이너스 5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x는 6이더라. 당연하게 이렇게 푸는 거지만서도 그래프를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반이니까요. 오케이? 자, 잠깐만 영상 끊고.